생각해보면 참 제가 중국을 많이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이야기뿐이죠. 이는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깎아내려 우리 문화나 민족의 우수성을 끌어올리려는 못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는 그동안 참 동북공정에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바이두는 백과사전에서 우리 농악의 일부인 농악무에 대해 중국 조선족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민속 무용 형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놈의 조선족, 소수민족, 자신들만 이해하는 역사를 들먹이며 또 다른 우리 문화를 갈취하려 무던히 노력 중인 것입니다. 서경덕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은 한복, 김치뿐만이 아니라 농악무 등을 조선족의 오랜 문화라는 핑계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중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문화 침탈을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심지어 바이두는 농악무가 성행했던 시기를 제멋대로 삼국시대라고 언급하면서 해당 삼국을 고려, 백제, 신라라고 엉터리로 표기하고 있었죠. 농악은 우리 전통 악기의 장단, 농사, 굿, 농악무 등이 담긴 종합예술로 일부 지역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한국인의 정체성 및 보편성을 잘 표현하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2008년 소수민족 문화보존 명목으로 농악무를 조선족 농악무라는 이름으로 중국 2차 국가비물질 문화유산에 등재했고, 이듬해 조선족 농악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올린 것은 물론 지난해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는 중국 언론이 앞장서 중국 문화를 모방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세계 3위로 급상승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속되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참 많은 비난을 해왔습니다. 무시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행동이 잘한 것은 아니고 중국이 늘 우리에게 악영향만 끼친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 미친 듯한 경제 팽창 시기에 우리나라가 그 덕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도 절대 우방이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꽤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중국의 기세가 전과 같지 않고 그 위험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도 살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야 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는 조금씩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류는 이런 우리의 위기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문화가 너무 달라 깊게 친해지기 힘들었던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1위, GDP 6위의 제2의 중국이라 불리는 나라, 바로 인도입니다. 오늘은 인도 속에 스며든 한류,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중국 의존도를 벗어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올해 들어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는 39억 3,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무역국 중 가장 많은 적자를 냈는데요. 올해 1월과 2월 누적 수지에서도 대중무역은 50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우리나라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나 원유를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섰으며 3월에도 상황은 비슷해 작년 동기 대비 대중 수출은 36% 줄었고 수입은 9.1% 늘었습니다. 월간이나 연간 기준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오른 적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부터 완전히 대중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죠. 자, 이제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 바로 옆 나라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UN 인구국 기준으로 올해 인도는 중국 인구를 뛰어넘으며 경제력 역시 급상승해 국내 총생산, 즉 GDP는 2014년부터 연평균 6%에서 7%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5위 인도의 GDP 규모는 2023년 독일, 일본을 추월해 미국, 중국에 이은 G3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모건 스탠리 등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전망하고 있죠. 무엇보다 인도 모디 총리가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2018년 초 한국 재계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는 민주주의, 젊은 인구 구조, 거대한 시장 등 3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했으며 또 2019년 2월 방한했을 때는 한국의 발전은 인도의 영감의 원천이며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가히 최고의 대안으로 떠오를만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 인도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인종이 다른 것이야 그렇다고 쳐도 역사적으로도 2000년 전 가야 김수로 왕과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왕옥의 결혼, 불교 정도를 제외하면 큰 접점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교인 힌두교나 문화는 우리가 가까워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뿐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를 좀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한류입니다. 인도의 문화 콘텐츠 하면 특유의 독창적인 발리우드가 떠오릅니다. 이 때문에 한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이미 발현 중입니다. 2023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한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이 큰 국가로 베트남에 이어 인도가 2위였으며 오히려 중국은 부정적 영향력이 큰 국가 1위로 뽑혔죠.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넷플릭스 속 한국 작품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인도 넷플릭스 가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한국 콘텐츠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10위권에 들었던 작품의 한국 드라마 비중이 크게 늘었죠. 물론 인도 땅이 무척이나 넓은 만큼 모두가 한류에 열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한류 열풍을 이끄는 것은 바로 인도 북동부 지역으로 몽골 등 다양한 인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특성은 한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한국 미용 관련 암시장까지 형성된 상태입니다. 또한 인도에서 한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젊은 여성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쉽게 한류를 받아들이며 또 넓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팬데믹 사태 이후 이 열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는 외신에서 조금 특이하게도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방송 BBC는 2023년 3월 6일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를 조명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횟수가 이전 해에 비해 370% 증가한 것을 알리며 K드라마가 이렇게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드라마 내용이 그들의 취향에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 BBC의 분석이었습니다. BBC는 한국과 인도의 드라마는 정통적으로 멜로극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다소 과장된 로맨스를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여심을 잡고 있다는 평가로 마치 자연의 법칙은 이들 나라의 드라마에는 적용되지 않는 듯 냉혹한 현실을 묘사하다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과장된 내용을 총알이 튀듯 이리저리 교차시키며 시청자들을 끌어들인다는 내용이었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국 드라마가 유행인 것도 알겠고 한류가 인도에서 먹힌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걸로 중국 대안이 되나라고요. 늘 말하지만 한류라는 문화 사업은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력을 선사합니다. 2022년 인도 명문 대학인 네루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학과 학생을 뽑았는데요. 정원 30명을 뽑는데 무려 10만 명이 몰려 3,300대 1의 경쟁력을 기록, 해당 대학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과로 뽑혔습니다. 한국어 석사 과정까지 개설되면서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분위기가 인도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문화 수출의 최종 단계라는 언어와 문자가 수출되면 그만큼 가까워지고 다양한 기회가 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인도는 중국과 다양한 마찰, 특히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는 우리에게 구입한 K9 자주포를 중국을 의식해 국경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런 인도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린 같은 잠재적 적을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도라는 국가에 분명 부정적 의식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또한 채 발전하지 못한 그들의 의식 수준에 우려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이 얼마나 크다고 한들 지금의 중국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만큼 크다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를 유독 좋아해서 유독 중국을 싫어해서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익에 해가 되고 민족성을 꺾으려 하는 그 어떤 나라라도 늘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볼 뿐입니다. 원하는 것은 오로지 내 나라의 위안과 발전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강한 문화를 통해 늘 동북공정을 일삼는 중국에게서 최대한 벗어나길 바라며 또 인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